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의 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자신감 회복을 위한 10가지 실천 방법. 나는 오늘도 나를 응원한다. 지은이는 마리사 피어, 옮긴이는 이수경, 발행은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이 책은 수많은 유명인물과 사람들을 상담하며 명성을 널린 영국 최고의 심리치료사가 10단계 심리치유 과정을 통해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갖고 있던 자신감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저자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감정, 예컨대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사랑받을 수 있을까?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따위의 생각은 모두 상처받은 자존감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손상시킨 원인을 찾아내 근본부터 치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한마디로 나는 할 수 있다는 맹목적인 믿음을 백날 가져봤자 아무짝에도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총 10단계 과정을 통해 그 치유의 과정을 보여주고 따라하도록 돕고 있는데요. 해결책은 간단해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해결책에 다가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풍부한 사례와 실험 과정들을 따라가다 보면 읽는 이의 마음이 치유되고 내면의 자아와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의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읽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핵심 문제를 파악하고 자존감의 일정 부분을 회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늘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사람들,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 남에게 관대하면서 나에게만 엄격한 사람들, 이 밖에도 자신을 믿지 못해 연애나 다이어트, 금연에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도 확고한 자기 신념과 믿음을 심어주는데 이 책은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자신감은 언제나 옳은 행동을 함으로써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생겨난다. 피터 맥킨타이어. 이 프로그램은 왜 좋은가? 시중에는 자신감을 얻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즉각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큰소리치는 책이 많이 나와 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런 부류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 책은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갖고 있던 자신감을 되살리는 것은 물론 그것을 크게 높여준다. 또한 자신감이 어디에서 어떻게 손상되었는지 그 원인점을 찾게 해주고 일련의 간단한 실천 방법을 통해 영원히 훼손되지 않을 높은 자신감과 자존감이 내면에서 솟아나도록 이끌어준다. 이 책에는 몇 가지 중요한 열쇠가 들어있다. 이제 당신은 그 열쇠로 영원히 지속될 내적 자신감과 자존감으로 이어지는 비밀의 문을 열게 될 것이다. 당신이 그 안으로 들어서려면 무엇보다 기존의 태도와 말투, 생각, 신념을 모두 바꿔야 한다. 이제부터 나는 자신감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영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나는 독특한 최면 문체로 이 책을 집필했다. 최면 문제란 생각과 정신 상태에 중대한 변화를 유발하는 언어 패턴을 말한다. 최면 문체라고 해서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내 목적은 당신이 내가 말하는 것을 찬찬히 생각해보고 그 내용을 흡수한 뒤 자연스럽게 변화하도록 이끄는 데 있다. 그것은 매우 효과적이고 영구적인 변화로 자리 잡는다. 이 책의 또 다른 장점은 반복이 있다.
독자들이 조언과 지시사항을 읽으면서 변화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고자 반복 구성으로 집필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는 것은 어쩌면 당신 자신을 위한 최고의 투자일지도 모른다. 그 밖에도 이 책은 여러 가지 훌륭한 방법을 제시한다. 먼저 내면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발산돼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또한 자기 가치, 자기 존중, 자기 중요성의 감각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내면의 자신감을 키우면 타인 역시 당신에게 궁극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심지어 당신의 삶을 모범으로 삼거나 당신을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본다. 내면의 웅크린 최고의 모습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이것은 책 이상의 가치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당신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기대치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새로운 차원의 자기 확신과 결코 사라지지 않을 자신감으로 진정 원하는 것을 성취하도록, 나아가 내면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다. 과거로부터 벗어나 더욱 자신감 있는 미래상을 그리게 해주는 10단계에 주목하라. 교훈이 되는 사례, 고객 상담 이야기, 나쁜 습관을 버리는 방법, 불안하고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는 법,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습관은 모든 인간관계, 의사소통, 사회생활을 개선하는 데 분명 도움을 준다. 그러한 비법을 당신의 삶에 적용해 실천하면 영구불변의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자신감을 얻는 것과 동기부여를 받는 것은 다른 문제다. 어떤 사람은 막연히 당신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효과가 확실한 특정 도구와 방법을 알려주며 당신이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준다. 여기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동기부여가 매번 행동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항상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특정 행동을 실제로 하고 나면 그것을 더 하고 싶어질 때가 많다. 예컨대 나는 종종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는 상태에서 헬스클럽에 가기도 한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30분만 해야지라고 생각하며 헬스클럽으로 들어선다. 그런데 막상 운동을 시작하면 어느새 1시간 혹은 그 이상 땀을 흘리며 운동을 즐기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간혹 나는 글쓰기가 싫을 때도 있지만 일단 시작하면 갈수록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생각보다 오랫동안 책상 앞에 앉아있기도 한다. 글을 쓰면 쓸수록 더 많이 동기를 부여받기 때문이다. 동기부여는 어렵거나 하기 싫은 일을 하도록 자극하는 방법으로 스스로가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 이런 사람은 계속 스스로를 자극하거나 억지로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없다. 일단 진정한 자신감을 얻으면 그것은 늘 내면에 존재하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다. 이 책과 함께 여행을 하다 보면 당신의 신념, 생각, 행동의 미묘한 변화가 찾아들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 이후에는 과거의 모습이 사라진다. 마음속의 성공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그리는 행위와 상상력이 자존감을 키우는데 탁월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이 책을 덮는 순간 자신감 넘치는 새로운 인생의 첫 장이 시작된다. 그때부터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 있게 행동할 수 있다. 더불어 당신이 마땅히 될 수 있고 또한 마땅히 되어야 하는 모습을 되찾는 것은 물론 목표를 달성해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과 자기애가 높아진다. 자존감의 정도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다. 단언컨대 당신의 자존감과 자신감, 자부심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들 것이다. 나는 20년 넘게 수천 명에게 도움을 주었고 그들은 모두 성공적인 결과를 체험했다. 그들 중에는 슈퍼모델, 유명인사, 백만장자,
심지어 왕실 사람도 있다. 나를 찾아올 당시 그들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했고 사회적인 성공에 당연히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자신감과 자존감도 없었다. 그 중에는 자신이 거짓말쟁이라거나 위선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자기 확신과 자신감이 부족해서 삶을 즐길 수조차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는 일시적으로 자신감을 얻는 방법이나 성공하기 전까지는 성공한 신용이라도 하라는 식의 접근법을 믿지 않는다. 나는 그런 권고를 실천하는 사람을 많이 만났다. 그들은 성공을 거둔 후에도 여전히 가짜 성공이라고 생각했고 그 결과 불행과 불안감, 압박감에 시달렸으며 거짓된 삶을 사는 것 같다고 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 뛰어난 재능이 있고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들도 여전히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낀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자기 자신을 믿는 방법, 자신에 대해 좋은 감정을 품고 만족감을 얻는 방법을 알려준다.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믿음을 찾아내 제거하지 않으면 결코 자신감을 회복할 수 없다. 그러나 일단 이 책이 제시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최고의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다. 평생토록 지속되는 자신감 말이다. 오래전 나는 인간관계를 다룬 어느 베스트셀러를 읽다가 끊임없이 칭찬하는 것만이 상대방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내용을 발견했다. 그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니다. 칭찬이 효과가 있으려면 적절한 때에 해야 하고 가끔은 예상치 못한 칭찬이어야 하며 무엇보다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나는 그 책의 내용을 남자친구에게 적용해 보기로 했다. 재능이 있고 외모가 준수한 그는 유머 감각이 있는 데다 직업에서도 성공을 거뒀지만 늘 자신감이 부족했고 자신을 믿지 못했다. 그런 그에게 말 그대로 끊임없이 칭찬을 퍼부었다. 남자친구의 반응은 어땠을까? 놀랍게도 짜증을 냈고 심지어 화를 내기도 했다. 나중에는 원하는 게 뭐냐고 대체 왜 자꾸 거짓말을 하느냐고 다그쳤다. 나는 그 베스트셀러 작가에게 편지라도 쓰고 싶은 심정이었다. 칭찬을 했는데 상대가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으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이다. 그때의 경험은 내 견해가 옳다는 것을 어느 정도 입증해 주었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그다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결국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한 셈이다. 자신감을 얻으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혹은 믿음부터 바꿔야 한다. 이 책은 지금까지 당신의 삶을 방해해온 나쁜 믿음을 찾아내 다시는 그것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깨끗이 제거해 줄 것이다. 자신감을 얻으려면 잘하는 일을 하라.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당신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당신만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훌륭하게 발휘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해야만 당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진정한 자신감과 행복을 얻는 열쇠는 진심으로 원하는 일을 찾고 원하는 방식으로 그 일을 훌륭하게 해내는 데 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성공하기는 매우 힘들다. 당신의 재능은 마음이 원하는 일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누구나 어떤 목적을 갖고 태어났으므로 마음이 시키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열정을 찾아내 활용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 그들이 하는 말에 휘둘리지 말고 내면의 직감과 마음이 시키는 일을 하라.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분야에서 뛰어난 것을 이뤄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와 존재 목적을 갖고 태어났다. 토머스 제퍼슨은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부나 명성이 아니라 평온한 마음과 직업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타고난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뛰어나게 발휘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직업적 만족도와 안정성을 얻으며
뛰어난 성과를 거두려면 당신의 재능을 시장성이 있는 방식으로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분야에서든 상위 20%에 속하는 사람은 반드시 채용된다는 통계 결과가 나와 있다. 시장성이 있다는 것은 당신의 재능 및 능력을 활용해 장사를 하거나 그것을 누군가에게 팔아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컴퓨터 잡지, 애완동물 보험, 명품 가방 대여업체 등을 만든 사람은 모두 열정을 발휘하던 분야에서 시장성이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한 것이다. 아니타 루딕은 윤리적인 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열정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인 더 바디숍을 창업했다. 린 프랭크스는 세계적인 PR 회사를 세웠고 나중에는 스피드를 설립해 세계적으로 많은 여성들의 비즈니스를 도왔으며 여러 권의 책도 저술했다. 조카 스타 이네스는 페인트 스티플링과 수성 페인트, 레그 폴링, 스텐실 등에 대한 열정으로 디자인 회사를 설립했다. 또한 그녀는 수많은 체인점을 열었고 페인트 사용법과 디자인, 실내 장식에 관한 책을 60권 넘게 출판했다. 우리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삶의 질을 결정한다. 자신에 대한 애정에 따라 우리의 에너지와 창의성,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도 달라진다. 그런데 자기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기가 힘들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도 없다. 이 책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단계를 이해하고 실천하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좋아하는 일을 해야만 탁월하게 해낼 수 있다.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 그 일에 당신의 역량을 최대한 쏟아부어라. 보수를 받지 않고도 당신이 기꺼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당신은 7에서 14세에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꾸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신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일 가능성이 크다. 당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할지도 모른다. 이를 위해 자신감도 필요할 것이다. 당신은 얼마만큼의 자신감을 원하는가? 자신감을 얻기 위해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 자신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그들은 목표를 이룰 때까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감수하면서 끈기를 발휘한다. 내가 좋아하는 인용구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성공으로 향하는 승강기는 고장날 수 있지만 계단은 절대 고장나지 않는다. 얼마나 멋진 말인가.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나 좌절을 겪더라도 거기에서 교훈을 얻고 다른 방식을 시도해 결국 목표를 이뤄낸다. 그들은 결코 포기나 망설임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망설이고 포기하면 잠시 마음이 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지 않는 한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도 없고 삶에 만족할 수도 없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나 목적 없이 사는 것이다. 우리는 목적을 갖고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똑같은 날의 반복일 뿐이다. 오늘이 어제와 똑같고 내일이 오늘과 똑같다면 삶에 무슨 즐거움과 의미가 있겠는가? 매일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당신의 내면이 달라져야 한다. 내가 만난 불행한 사람들 중에는 엄청난 갑부도 많았다. 특히 백만장자 상속인은 삶에 대한 목적도 의욕도 없는 경우가 흔했다. 세계 일주를 하며 매일 다른 경치를 구경할지라도 삶에 대한 목적과 의욕이 없으면 자기 자신이나 삶에 대해 결코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 먼저 한 가지 목표를 이룬 다음 목표를 정하라. 체중 2kg 빼기 같은 목표도 괜찮다. 목표는 크고 분명하고 생생하게 그려야 한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자. 만일 당신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을 목표로 정했는데 어느 날 가게 점원의 실수로 1,000원이 아닌 5,000원을 거슬러 받았다고 치자.
당신에겐 예상보다 많은 돈이 생겼고 돈을 더 많이 버는 목표를 이룬 셈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요행일 뿐 목표 설정과는 차원이 다르다. 만약 당신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눈에 띄는 존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해보자. 그렇다고 어느 날 갑자기 신경경련이 일어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목표가 아닐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마음이 절대로 다른 것과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가령 미용실에 가서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으면 원하는 헤어스타일이 나올까? 그렇지 않다. 집을 인테리어 디자이너나 청소부에게 맡겨두면 자신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구를 옮겨 놓을 것이다. 즉, 당신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개인 비서나 스타일리스트라 생각하고 당신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려주어라. 그래야 원하는 것을 이룰 가능성이 커진다. 목표 달성을 위한 원칙. 반드시 의미 있는 목표를 세워라.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인식하라. 엄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목표를 추구하고 온전히 집중하라. 원래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라도 기꺼이 그렇게 하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당신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고 믿어라.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면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더 큰 추진력을 얻게 된다고 확신하라. 거절이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하다고 믿어라. 이를 위해 이 책에 실린 과제를 충분히 활용하라.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믿어라.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겠다고 결심하라. 당신 자신과 당신의 능력을 믿어라. 용기를 발휘해 위험을 감수하라. 모험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도박이다. 효과적이고 상세한 계획을 세워라. 계획을 분명하게 글로 적어라. 늘 하던 대로 행동하면 예전과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달라지고 싶다면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 본래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유지하는 한 당신은 원하는 모습으로 변화할 수 없다. 새롭고 구체적인 기술을 배워야 한다. 그러한 기술은 대부분 이 책에 담겨 있다. 지금까지의 과제를 모두 실천했다면 이제 당신은 목표를 세울 준비를 갖춘 것이다. 당신이 바라는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변화할 준비가 된 셈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 하나, 강렬하게 원하라. 절실하고 강하게 원하면 마음은 당신을 목표로 이끌고 간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목표를 분명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어라. 신념과 확신을 확고히 하라. 테니스 챔피언 존 맥켄로에게는 승리를 향한 불타는 욕망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승리의 열망이라고 불렀다. 기업인 존 하비 존스는 대기업 간부가 되는 사람과 중간 관리자에 머무는 사람의 차이는 간부가 되겠다는 강한 열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둘, 목표를 이룰 것이라고 믿어라. 해볼만 하다는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또한 잠재의식이 목표를 향해 움직일 수 있도록 목표에 대해 선명하고 멋진 비전이 있어야 한다. 목표를 정하면 자기 제한적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버진그룹의 회장인 리처드 브랜슨에게는 항공사에 대한 기발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었고 결국 버진 애틀랜틱이라는 환상적인 항공사를 세웠다. 월트 디즈니에게는 디즈니랜드라는 뛰어난 비전이 있었다. 심지어 그는 비전을 현실화하기까지 5번이나 파산을 겪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젊은 시절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문사에서 해고당한 적도 있다. 사이먼 우드로프는 남다른 비전과 아이디어로
유 스시를 창업했고 백만장자 호텔업자인 솔커즈너는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되도록 크고 높은 비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명확하고 거대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있다. 셋, 선명하게 그리고 보아라. 보여도 믿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믿으면 눈에 보이게 마련이다. 들 수 있으면 뚜렷한 이미지를 만들어라.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라.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단계다. 당신의 목표 성취는 얼마만큼 선명하게 그리느냐에 달려있다. 반드시 상세하고 분명한 그림을 그려라. 마음속에 그리는 것이 잘 되지 않으면 시간이나 포스터, 스토리보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많은 기업이 워크숍 기간에 직원들에게 스토리보드 활용법을 가르친다. 목표와 비전을 마음속에 그리도록 돕기 위해서다. 스토리보드란 목표나 꿈과 관련된 사진 및 그림을 붙이기도 하고 동기부여와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말을 적기도 하는 커다란 판을 말한다. 나는 베스트셀러를 쓰고 싶었을 때 이 방법을 활용했다. 마크 빅터 한센은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가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뉴욕타임스에 베스트셀러 목록을 잘라내 1위에 있던 책 제목을 지우고 그 자리에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를 써넣은 다음 그것을 화장실 거울에 붙여놓고 날마다 쳐다보았다. 목표를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리기 위해서다. 마음속에 강하고 선명하게 그릴수록 그것이 가능해지리라는 믿음도 커진다. 실제로 성공한 많은 사람이 늘 목표와 꿈을 마음속에 그린다. 마음속 이미지가 정확하고 상세하고 강렬할수록 그것을 이루는 속도도 빨라진다. 크고 선명한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되도록 오래 유지하라. 강렬하게 원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상상하면 효과가 더욱 커진다. 생생하게 자주 상상할수록 당신의 마음도 더 빨리 반응한다. 성공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그것을 향한 의욕도 높아지고 잠재의식에 그 그림을 현실로 만들라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 다음 단계에서는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보다 상세히 알려줄 것이다. 마음속 그림 그리기에도 연습이 필요하다. 우리의 마음은 보이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속 그림 그리기는 당신에게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마음속 그림은 행동을 취하도록 몸과 마음에 자극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은 확신을 갖고 마음에 그리는 이미지를 성취해낼 수 있다. 우리는 생각과 마음속 그림을 자신의 의지대로 바꿀 수 있으며 그것을 보다 나은 것, 더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면 나중에 얻는 성과도 달라진다. 사고방식과 집중하는 대상, 사용하는 언어를 바꿀 경우 결과적으로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숀 코네리는 언제나 자신이 최고의 배우가 되는 모습을 상상했다. 우피 골드버그 역시 남들이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야유를 보낼 때조차 최고의 배우가 된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렸다. 오스카상을 받았을 때 그녀는 트로피를 높이 들고 청중을 향해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의 목표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넷, 글로 적어라. 목표와 계획은 반드시 글로 적어야 한다. 글로 적지 않으면 그것은 막연한 소망이나 꿈에 불과하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종이 위에서 생각한다. 글로 적으면 현실로 이룰 수 있다. 가급적 자세한 계획을 기록하라. 글로 기록하면 무의식 속에 계획을 각인시키게 된다. 의욕을 구취시키고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는 목표를 글로 써서 매일 쳐다보라. 천재 테니스 자매인 비너스 윌리엄스와 세레나 윌리엄스는 항상 이 방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목표를 성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당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적어보라. 그 목록이 길수록 목표를 이룰 것이라는 확신도 강해진다.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많을수록 이룰 것이라는 믿음과 이루어야 한다는 열망도 강해진다. 그만큼 강한 동기도 느끼게 된다. 왜 그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 잘 생각해보고 분명하게 적어라. 넬슨 만델라는
거대한 벽화를 이뤄내기 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에게는 원대한 목표와 이유가 있었고 결국 목표를 이뤄냈다. 버락 오바마는 열정과 헌신,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5. 미루지 마라. JFD는 제길 일단 해봐의 약자다. 나는 이 말이 정말 마음에 든다. 미루지 마라. 2%의 사람만 지금 행동하고 나머지 98%는 미룬다고 한다. 파레토 법칙을 살펴보면 미루지 않아야 할 이유가 보다 분명해진다. 우리의 활동 가운데 20%가 우리가 얻는 성과의 80%를 가져온다. 직업적 만족감의 80%는 우리가 하는 일의 20%에서 나온다. 우리가 하는 일의 20% 안에 전체 가치의 80%가 들어있다. 당신을 막는 걸림돌의 80%가 내면적인 것이고 20%만이 외부적인 것이다. 당신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은 대부분 내면에 존재한다. 지금 행동하라. 전화를 걸고 도움을 요청하라. 자신을 믿어라. 내면의 걸림돌을 치워버려라. 성공한 사람들도 사실은 당신과 많이 다르지 않다. 당신도 얼마든지 그들처럼 될 수 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이것뿐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기꺼이 하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하기 싫거나 원치 않은 일은 하지 않고 꿈까지 포기해버린다. 집에 난방도 못할 만큼 궁핍했던 조인 롤링은 유모차에 아기를 태우고 시끄러운 카페에 가서 해리포터 시리즈를 썼다. 영화 행복을 찾아서의 실제 모델인 크리스 가드너는 파산으로 집을 잃은 데다 어린 아들까지 돌봐야 하는 처지에서 주식 중개인에 도전했다. 내가 상담한 어떤 고객은 체육관 등록비가 없어서 에스컬레이터를 운동기구 삼아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며 훈련했다. 또한 브리튼스 갓 탤런트, 영국의 스타 발굴 프로그램에서 3위를 차지한 댄스 그룹은 전신 거울이 있는 연습실을 구할 돈이 없어 지붕이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춤 연습을 했다. 6. 모임에 참여하라. 목표가 유사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모임에 나가라. 예컨대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열고 다음 모임 때까지 어떤 것을 반드시 실천하거나 이루겠다고 약속한다. 연구 결과 모임에 참석하면서 주어진 과제를 열심히 실천하는지 서로 확인하면 그것을 실행할 확률이 40%에서 무려 95%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도 그런 모임에 참여했다. 나는 회원들 앞에서 개인 세미나를 열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 덕분에 그 세미나를 계기로 출판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회원들은 서로서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도록 도왔고 그들은 내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 모임이 없었다면 나는 꾸물거리면서 일을 뒤로 미루고 실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단 사람들 앞에서 내 계획을 말하고 나자 그들을 실망시키거나 내 체면을 구기고 싶지 않아 자연스럽게 실천하게 되었다. 7. 목표를 위해 매일 힘써라. 성공의 열쇠는 장기적으로 목표에 집중하는 데 있다. 확인할 수 있는 마감일을 스스로 정해놓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꾸준히 관리하라.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지점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껴야 승리자의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목표 실현 못지않게 목표로 향하는 과정도 당신에게 행복감을 준다. 이런 까닭에 크리스천과 닉 캔디 형제, 앨런 슈가, 빌 게이츠 같은 많은 성공한 기업가가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8. 내면의 걸림돌을 단호하게 걷어내라. 당신의 목표 성취를 방해하는 마음속 걸림돌을 말끔히 걷어내라. 마음속 걸림돌과 의심, 두려움을 종이 위에 적어놓고 X로 지워버리면 그 영향력은 줄어든다. 과거에 하지 않아서 후회되는 것을 생각해보라. 무엇이 당신을 가로막았는가?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누군가에게 말을 거지 못했는가? 불합격할까 염려되어 원하는 일자리에 지원조차 해보지 않았는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해낼 수 없을 것 같아서 혹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망설였는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실천하면 그 두려움은 얼마든지 없앨 수 있다. 하지 않아서 후회되는 것을 떠올려보고 당신을 가로막은 걸림돌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면 이제는 정말로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케이트 모스는 슈퍼모델이 되기에는 키가 작은 편이었고 60대인 로렌 허트는 젊은 여성이 주요 고객인 패션 브랜드 망고의 모델치고는 나이가 많았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성공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 록밴드 데프 레퍼드의 드리머인 릭 앨런은 자동차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지만 나머지 한쪽 팔과 두 다리로 연주할 수 있는 특수 드럼 세트를 제작해 계속 연주했다. 당신이 원하는 꿈과 목표를 이루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프랭크 맥코트를 떠올려라. 그는 30년간의 교직 생활에서 은퇴한 후 60대 중반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안젤라의 죄를 썼다. 67살에는 그 책으로 퓰리처상도 수상했다. 메리 웨슬리는 70살이 넘어서 첫 소설을 출간했고 캐모마일 밭을 비롯한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70대에 발표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하고 오랫동안 가난한 생활을 하다가 70살이 되어서야 성공을 거두었다. TV 시트콤 프레이저에서 프레이저의 아버지 역을 맡은 존 마호니는 의학 전문 잡지 편집자로서의 삶의 권태를 느끼고 우울함에 빠져 있다가 40살 가까운 나이에 연기를 시작했다. 9. 새로운 것을 배우고 끊임없이 성장하라.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익혀라. 당신이 배우거나 알아야 할 것의 목록을 작성해보라. 전문가에게 지혜를 얻고 성공에 필요한 방법을 배워라. 중요한 목표는 언제나 새로운 배움을 필요로 한다. 미국의 소설가이자 의학자인 올리버 웬들 홈스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확장된 사고는 결코 예전의 크기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단 새로운 것을 배우면 당신의 능력은 절대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오프라 윈프리는 TV 뉴스 앵커로 출발해 자신의 토크쇼 진행자가 되었고 방송 및 영화 제작사를 직접 차렸으며 잡지도 발행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상원의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영향력까지 갖췄고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 되었다. 그녀는 초라하고 궁핍한 성장 배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스스로를 단련한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다. 10. 베풀어라. 타인에게 베푼 것은 어떤 형태로든 고스란히 당신에게 되돌아온다. 더 많이 베풀어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늘 베푼다. 자신의 본분을 넘어서서 더 하는 일들이 인생의 성공을 결정짓는다. 나는 예전에 막스 앤 스펜서와 함께 일한 적이 있는데 그들이 항상 직원들에게 많이 베푸는 것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다. 근무 시간 이후에 회사에 찾아가면 청소하는 직원들을 위해 늘 케이크와 샌드위치가 담긴 쟁반이 놓여 있었다. 회사는 언제나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했고 직원들은 그만큼 높은 업무 만족도를 보이며 성실하게 일했다. 11. 끈기를 발휘하라. 인내, 끈기, 지구력, 결단은 반드시 필요하다. 끈기 있게 노력하지 않으면 중요한 목표를 결코 성취할 수 없다. 절대 멈추지도 포기하지도 마라. 끈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척도다. 매일 당당하게 행동하라. 목표에 집중하고 과정을 즐겨라. 최고의 운동선수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끊임없이 연습한다. 어떤 사람이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에게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자 조던이 말했다. 더 많이 연습할수록 더 많은 행운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농구팀에서 탈락했지만 계속해서 끈질기게 노력했고 결과적으로 세계 최고의 농구 선수가 되었다. 사이클 선수 랜스 암스트롱은 암에 걸렸지만 초인적인 의지로 병을 극복하고 투르 드 프랑스 사이클 대회에서 우승했다. 육상 선수 폴라 레드클리프는 자신은 천성적으로 집중력과 끈기,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너는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그 일을 해내기 위해 온 힘을 쏟는다고 했다. 어떤 것을 놓치거나 잠시 실패했다고 해서 당신 스스로 그것을 포기해버리면 그 실패는 영원한 것이 된다. 어린이용 여행 가방 트렁크를 만든 롬로도 그 아이디어가 쓸모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트렁키는 현재 런던의 존 루이스 백화점에도 공급되고 있다. 테이블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받침대, 스테이블 테이블을 만든 앤드루 고드는 맥주잔 받침이 있는데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라는 말을 들었다. 맥주병이나 캔을 안전하게 쌓을 수 있게 해주는 플라스틱 조각, 라카스타카를 발명한 스테프 매튜는 일상생활에 활용하기 힘든 아이디어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지금까지 50만 파운드 가까운 돈을 벌어들였다. 레이첼 로도 드래곤스 덴에서 보드게임 데스티네이션의 아이디어에 대해 후평을 들었지만 현재 주요 완구점에서 최고의 인기 상품이다. 거절을 당했다고 해서 성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단지 성공이 이르는 시간이 조금 미뤄진 것뿐이다. 12. 그 밖에도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일을 매일 실천하며 한 걸음씩 나아간다.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을 즐긴다. 만족을 잠시 미룬다. 하기 싫은 일을 먼저 처리한다. 몇몇 연구 결과 성공하는 사람은 하기 싫은 일, 즉 어려운 전화를 걸거나 누군가를 해고하는 일, 운동하러 가는 일 등을 미루지 않고 즉시 해치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패하는 사람은 어렵거나 하기 싫은 일을 하루 종일 미루고 그것 때문에 내내 스트레스를 받는다. 성공하는 사람의 사고방식과 언어 습관, 믿음, 몸가짐, 태도를 모방해보라. 그들의 자신감 있는 몸가짐을 배워라. 그들은 당당한 태도로 걷고 열린 자세로 다른 사람과 쉽게 어울린다. 몸가짐이 당당하면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뿐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언제나 당신 신체의 앞면이 상대방을 향하게 하라. 상대에게서 몸을 돌리는 것은 대화를 그만하고 싶다는 신호다. 만일 상대에게 강한 관심이 있음을 표현하고 싶다면 상대가 말할 때 그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여라. 상대방이 몸이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릴 경우 당신에게 흥미를 잃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는 절대로 대화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 상대의 관심을 다시 얻으려면 대화를 멈추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대화 주제를 바꿔라. 성공한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나는 할 거야,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습관이 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선택권이 자신에게 있고 또한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음을 마음에 각인시킨다.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하는 대신 그것을 하기로 선택하면 부정적 마인드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실제로 그 일을 해내기도 쉬워진다. 과거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습관을 인식하고 그것을 깨뜨리기로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강력한 변화의 출발점에 서게 된다. 몇 년 전 미국에서 열린 자기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일이다. 프로그램 과정에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스카이다이빙이 포함되어 있었다. 내가 스카이다이빙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모두들 나를 부추기며 당신은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봐요. 라고 말했다. 나는 좀 난처했지만 침착하게 내 생각을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건 나도 알아요. 난 그저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 뿐이에요. 혹시 누가 나에게 100만 달러를 준다거나 포르쉐를 한 대 사준다면 생각해볼지도 모르죠. 나는 단지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할 마음이 없는 거라고요. 이건 할 수 없는 것과는 다른 의미예요. 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할 때 당신은 선택의 주체가 된다. 성공을 원한다면 성공한 사람을 닮아라. 그리고 나는 할 거야,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라. 가급적 반드시 뭐뭐를 해야 해, 무엇을 해야만 해, 선택의 여지가 없어 라는 말은 쓰지 말고 나는 뭐뭐 하고 싶어, 나는 뭘 할 거야, 무엇을 하기로 선택했어 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여라.
이것은 아주 간단한 변화지만 큰 차이를 가져온다. 운동을 하거나 일찍 일어나고 싶다면 혹은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렇게 하겠다고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런 다음 그 일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겠다고 마음먹어야 한다. 나는 이걸 하는 게 좋아.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어 라고 말함으로써 뇌에 좋은 느낌을 전달하라. 하기 싫어. 이 일은 나를 힘들게 해. 지겨워 라고 말하면 스스로 실패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두뇌는 그 일을 피할 방법을 찾기 때문에 반면 나는 이걸 할 거야. 나는 잘 해내기로 선택했어. 이걸 즐길 수도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 마음속 저항감과 의심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일거리를 집으로 갖고 오면서 마음속으로 짜증을 내고 일찍 출근하면서 잠을 더 자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공부를 하면서 지루해 죽겠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행동 방식에서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다. 그 대신 집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 좋다고, 일찍 일어나면 건강에 좋다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서 공부가 즐겁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오랫동안 세금 내는 것을 회피해온 한 고객이 있었다. 그는 지독한 만성 두통을 앓았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세금 회피 생각이 발각돼 모든 것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결국 그는 회계사에게 연락해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밝혔다. 다행히 큰 분쟁이나 곤란한 시비거리에 휘말리는 일 없이 상황이 해결되었고 그의 마음은 한결 가뿐해졌다. 그는 소득 신고를 하고 나니 기분이 날아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떠올리며 매년 세금을 납부할 때마다 기분 좋게 낼 생각이라고 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싫다면 어렸을 때의 소풍날 아침 기분을 떠올려보라. 한시라도 빨리 일어나고 싶었던 그 마음을 말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당신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것을 기분 좋은 일로 만들어라. 첫 번째 책을 집필할 당시 나는 주말에도 작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친구들이 놀러 오라고 초대하면 나는 안 돼, 글을 써야 해 라고 대답했다. 집필 작업은 외롭고 고된 일로 다가왔고 나는 글 쓰는 일이 결코 즐겁지 않았다. 마음으로 글을 써야 하는데 꼭 써야만 하는데 라고 되뇌면서도 글 쓰는 행동은 계속 미뤄졌다. 그때 나는 글을 쓰고 싶어, 글을 쓸 거야, 글 쓰는 일은 정말 즐거워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좀 더 시간이 흐른 뒤 이번 주말에 글을 쓰고 싶어 라고 자꾸 말하기 시작하자 전과 달리 동기가 부여되는 느낌이 들었다. 실제로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어느 화창한 주말에는 창가의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쓰면서 여기서 이렇게 글을 쓰는 나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나는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 최면요법을 실행할 때 항상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공부를 하겠다는 선택을 했고 이번 달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싶어 하며 사실 그 과정을 즐기고 있어요. 공부는 당신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줘요. 그 학생들은 친구를 데려오기도 했는데 소개를 받아온 학생은 자기 친구가 어떻게 변했는지 들려주었다. 당신의 최면요법 덕분에 제 친구가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공부를 재미있어 한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시겠어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끔찍하게 싫은 것으로 여기면 성공에 이르는 길은 요원해진다. 가령 당신이 마라톤에 참가했다고 상상해보자. 달리기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정말 하기 싫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라고 말하면 10중 8구 완주에 실패한다. 할 수 있어, 해낼 거야, 난 지금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 말이 당신을 계속 뛰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사관생도들은 훈련을 받을 때 한탄하거나 투덜거리지 않는다. 그들은 경쾌한 노래를 부르면서 훈련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한다. 고된 훈련을 하는 동안 노래를 부르거나 농담을 하면서 나는 이 일을 선택했어, 이곳에 있는 것이 즐거워라고 강하고 분명한 신호를 뇌에 전달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힘든 일을 할 때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종종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커다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선택권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마음에 한 번 더 상기시키게 된다. 당신은 감정에 통제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감정을 통제하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법,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는 법, 올바른 것을 말하고 생각하는 법을 익히면 당신은 자신감 있는 삶을 선택하게 된다.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기분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어, 너무 두려워, 가망이 없어, 부끄러워, 불안해 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그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쪽을, 다시 말해 타고난 잠재력을 발휘하지 않고 그냥 묻어버리는 쪽을 선택하는 셈이다. 지금 당신에게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는데 실패한 것은 아니다. 단지 뇌와 마음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며 어쩔 수 없다는 잘못된 믿음에 빠져 있는 것이다. 더 이상 그런 믿음에 빠지지 않겠다고 선택하면 된다. 누구나 방법만 배우면 자신감 있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자존감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방법과 과정을 가르쳐 당신의 내면을 재구성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당신의 생각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그것은 당신의 말이 된다. 말을 신중하게 사용하라. 그것은 당신의 행동이 된다. 행동을 늘 되돌아보라. 그것은 당신의 습관이 된다. 습관에 늘 신경 써라. 그것은 당신의 가치관이 된다. 가치관을 살펴보라. 그것은 당신의 운명이 된다. 마하트마 간디. 운명은 기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다. 운명은 기다려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트.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나는 오늘도 나를 응원한다를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